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요리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느새 이제 2021년 마지막 시험이죠.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대비인데요. 시험지는 3개 시험지를 제가 드렸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 요 시험지가 없거나 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들어가셔서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고요. 진행을 한번 해보는데, 일단 이번 주 첫 주차는 아직 조합을 안 배운 반이 좀 있어서 조합에 대한 해설은 일단 미루고 순열까지, 그러니까 곱하기만 들어간 문제까지만 제가 해설을 해볼까 합니다. 진행해 볼게요. 이 앞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는 부분들은 제가 따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풀면 또 영상이 한 2시간이 나올 테니까 또 힘들잖아요. 그죠? 누가? 내가 힘드니까 그건 따로 질문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머리가 거지가 됐네. 오늘 아침에부터 머리가 이렇게 돼서 그런지 머리가 좀 약간 거지 같네요. 왜 이래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 앞장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글쎄, 이게 둘째 장도 물론 이제 조합 부분 빼고, 예를 들어서 이건 아직 조합입니다. 조합. 이거 안 써져. 잠시만요. 자, 첫 장 더하기 3, n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첫 장이랑 끝장이랑 더해서 자, 우리 이제 11번 문제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앞에까지는 난이도가 글쎄요, 이제 첫 시험이긴 하나 그래도 굉장히 쉽다고 봅니다. 우리 그동안 했던 주말 테스트의 기본적인 문제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요것도 뭐 가볍게 푸셨을 것 같아요. 이 시험지 정도면 다 맞았어야 된다, 내가 봤을 때. 그 맨 뒷부분 아직 공부가 좀 덜 된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딱히 틀릴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버스, 역함수가 껴들어갔을 때 순서를 바꾸고 역함수를 붙이는 구조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F합성 G인버스 5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G인버스 5를 구할 건데요. 그게 이제 K라고 써볼게요. 이렇게 역함수를 구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G인버스 5는 K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GK가 5가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럼 G에다가 누굴 넣었을 때 5가 될까? 이런 질문이니까 루트 2K 빼기 1이 5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2K 빼기 1이 25가 돼야 되니까 K는 1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G인버스 5가 13이 된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F의 13을 구하면 되겠죠. F의 13, 저 식에다 13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2분의 14가 나오게 되고 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1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좀 보고요. 다음 문제는 일단 14, 15, 16을 일단 푸셨으면 상관없는데, 일단은 아직 안 배운 분들은 보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저는 17번 문제 한번, 18도 일단 조합이니까 한번 보류하시고요. 19번도 근데 다음에 한번 풀어야겠는데, 이 정도는 일단 제외를 좀 하시고,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것도 너무 많은데 이제 보니까 문제가 다 조합이야, 어떻게 된 게. 자, 첫 번째 시험지는 17번을 끝으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합니다. 보시면 y는 루트 x-3과 y는 x 더하기 k, 그렇죠, 국룰이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교라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림을 그려서 가는 것이죠. 한 점에서 만나는 지점 찾기인데 y는 루트 x 빼기 3이라는 친구는 3,0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보고요. y는 x 더하기 k라는 애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가 0,k가 되는 뭐 그런 구조죠. 근데 그들이 한 점이 만나게 되는, 저한테 이제 배우는 학생들은 다 이 상황에서 어딘지를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접하는 지점. 그림이 좀 약간 애매하게 됐는데 바로 이 지점의 한 점에서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로 가면 2점이 되고 요 3,0을 지날 때가 잠시만요. 요걸 지날 때가 마지막 2점이 되죠. 그리고 그 아래로 가면 한 점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양하게 물어볼 건데 뭐 범위를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상황들이 나올 건데 그에 맞춰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일단 같다라고 둡니다. 제곱을 하죠. 판별식을 써야겠죠? b제곱 마이너스 4의 c를 작업을 해서 0이 나와야 합니다. 4k 제곱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12가 0이 되겠죠. 4k 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4k가 11이 되고 k는 마이너스 4분의 11이 되고 이게 한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하나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3,0 지날 때 이 친구가 3,0 지날 때는 0은 3 더하기 k가 될 테고 k가 마이너스 3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2번은 2점이고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친구들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2번만 틀렸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됐죠? 자,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시험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지로 갈게요. 2020년도 2학기 대전여고 시험지입니다. 근데 난이도가 확 다르죠? 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1번부터 못 풀 것 같은데 주요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 건데요. 1번을 잘 못 푸시는 분들이 꽤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는 x에서 y로의 대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그냥 맞았다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요. 자, 이건 이제 맞았다.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 맞죠. 원래 이제 y에 준비된 친구들, 이렇게 준비된 모드를 우리가 공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시다시피 파란색인 치역이 빨간색보다 양이 적으니까 이 파란색 치역이 부분 집합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2번 이제 맞습니다. 3번을 좀 잘 읽어 주셔야 하는데요. 요게 이제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라는 말은 이런 얘기로 읽어주시면 돼요.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의 부분 집합입니까? 라는 말로 살려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1대1 대응되기가 더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 3번이 틀린 겁니다. 더 힘들다라는 것은 그 양이 더 적다는 얘기고 결국 1대1 대응이 1대1 함수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다 라고 읽어주시는 게 맞겠죠? 3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번 치고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번 이거 해드려야 되는데 조합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이번 시즌에 좀 못한 부분은 다음 그냥 찍어놓는 게 낫나?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안 하기로 했으니까 조합 파트는 그렇게 좀 넘어가고요. 7번 정도는 시작점과 지난점으로 하면 되는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으시지 않을까 싶고요. 경우의 수 중에서 일단 조합을 빼기로 했기 때문에 9번하고 10번, 11번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요거는 그냥 직접 색이니까 한번 10번 한번 보여드리고 12번 그리고 8번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 정도 선에서 굳이 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번이 좀 어려웠고 뒷라인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해보겠습니다. 8번부터 한번 볼게요. fx라는 게 구간에 따라 나눠져 있습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빼기 2라고 되어 있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빼기 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f합성 fx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좀 풀어달라는 건데 구조는 이렇습니다. x에다 누굴 넣어서 일단 fx를 돌려서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그 나온 결과를 또 어디다가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럼 일단 네모라고 만드는 게 맞고요. 이 f 네모가 0이 되려면 대체 네모가 몇일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네모가 대체 몇이 나면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x에다 2를 넣어야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모보다 2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외에는 마이너스 2도 있겠네요. 여기에 마이너스 2 그러니까 0보다 작은 마이너스 2가 저기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고 이 마이너스 2가 들어갔을 때 최종적으로 0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네모는 2도 있지만 마이너스 2도 있다라고 읽어줄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네모라는 건 이 fx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x가 2가 되거나 또는 이라고 쓰겠습니다.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친구들을 대체 몇 개나 되느냐 라는 그런 질문이고요. fx가 2가 되려면 4가 일단 있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4를 넣으면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를 넣어도 2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0이라는 값에서만 나올 것 같기에 우리 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확인 한번 해볼까요?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10번을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세원소 A1, A2, A3에 대하여 이 A2가 A1 더하기 A3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대체 어떻게 되냐는 것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객관식이기 때문에 보기를 좀 보시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우리 경우의 수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억을 해줘야 됐었던 내용은 바로 직접 세기였습니다. 직접 센다. 한 10가지 정도면은 직접 세는 문제가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구조가 이렇죠. A1, A2, A3가 있고 그들의 크기는 A2가 가운데고 A1과 A3가 양 사이드에 잡힌다라는 그런 구조예요. 그죠? 그런 구조인데 가운데 두 배가 그 왼쪽과 오른쪽을 더한 게 누가 될까? 즉 제일 작은 애와 큰 애의 더해서 절반이 가운데 있는 애를 찾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찾아볼까요? 보세요. 그러면 기준을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 것 같냐면 만약에 가운데가 2다라고 하면 왼쪽과 오른쪽을 더해서 4를 만들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 3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방금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준을
가운데로 좀 채워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가운데를 3으로 쓰시면 더해서 6 되는 조합을 찾아주면 될 텐데 더해서 6 되는 조합은 일단 1호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2, 4가 또 떠오릅니다. 더는 없는 것 같죠? 4 더해서 8이 되는 조합이 필요하고요. 1, 7 2, 6 3, 5 더해서 10이 되는 조합을 원하죠. 더해서 10이 되는 조합은 3, 7 이렇게 되고 더해서 12가 되는 조합은 5, 7까지 이렇게 되면서 총 9가지로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12번 문제. 아마 이 최근에 테스트에 제가 집어넣은 문제 중에 이 문제가 좀 자주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냥 기본적인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죠. 일단 여기를 그 미지수로 설정을 합니다. 그럼 a, a-2분의 4가 되는 구조고요. 이 PQ라는 놈과 PR이라는 놈을 더한다라는 구조가 되는데 그러면은 뭐 이런 구조죠. a-2분의 4라는 놈과 a를 더하면 이거 이제 최소값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구조인데 당연스럽게도 산술기하 평균을 쓸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익숙해야지.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가 나왔고 분모와 분자에 서로 약분될 만한 애가 보이면 그렇게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럼 여기다가 이제 빼기 2에다가 더하기 2를 붙일 거고요. 그러면 얘가 2루트 4죠. 4 더하기 2라서 5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장에 13번이 일단 아직 조합이기 때문에 좀 빼고요. 15번은 이건 조합이 아닌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경우의 수니까 할 거고요. 여기 페이지가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요 뒤에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좀 잘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진지하게 한번 잘 보세요. 알았죠? 볼게요. 14번. FG에 대해서 저게 성립한다. 갑자기 근데 갑툭튀로 HX가 나옵니다. HX가 AX 플러스 B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한번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인버스를 없애버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F하고 G를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녹고 또 녹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쪽에도 F하고 G를 붙일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네가 녹아버리면 HX가 될 테고 HX는 G 합성 F 합성 FX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는 HX를 구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현재 FX와 GX가 식으로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웬 조건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조건을 잠깐 보시면 F1이 2고 F2가 3이고 G3이 6이거든요. 이거를 적극 활용해서 HX를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기 써있는 숫자로 우리가 뭔가를 좀 꾸려보자 라는 느낌으로 갈 건데 역시 F1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연결고리를 추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X에다가 1을 넣으면 되겠다. 2 넣으면 안 돼요? 2 넣으면 안 돼. 그건 해봐. 자, X에다 1을 넣을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H1이 되죠. 그럼 G 합성 F 합성 F1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F1은 2죠. 얘가 2. F2는 3이죠. G3은 6입니다. 그러므로 H1은 HX에다가 1을 집어넣는 것인데 그게 A 플러스 B가 되면서 답이 6이 나와버리는 문제죠. 괜찮죠? 꼭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해 정리 이거 필요하잖아. 이 정도는 할만하잖아. 그리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5번인데요. X하고 Y가 있고 함수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일단 주머니부터 좀 그리시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X가 1, 2, 3이고 Y가 1, 2, 3, 4가 있는데 A가 B보다 작으면 FA가 F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더 작은 수는 더 작거나 같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라는 주제거든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거를 과목을 따로 배울 건데 그거를 배우면 풀이가 좀 달라지지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그 내용을 못 배웠고 그리고 그 내용 없이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 룰은 알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어떤 특별한 공식을 써서 갈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류를 잘 하셔서 기준점을 잘 놓으시고 결국 직접 세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규칙성이 좀 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얘가 1로 간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자, 차근차근 분류해서 개수 세자 이렇게 볼 건데 그럼 이제 2가 1로 와요. 1로 올 수 있죠. 왜냐면 같은 수가 되니까요. 그럼 이 3이라는 친구가 갈 수 있는 부분은 4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1, 2, 3, 4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4가지. 오케이. 벌써 4가지 찾았네. 뭐 완전히 다 노가다 뛸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 2라는 친구가 이번에 2로 만약에 갔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3이라는 친구는 세 군데로 갈 수 있겠죠? 여기서 바로 3가지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2가 만약에 3으로 간다면 2가지가 더 있다, 1가지가 더 있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걸 좀 지워볼게요. 만약에 1이라는 친구가 2로 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렇게 되는구나. 1이 2로 갔을 때는 2가 만약에 1로 갈 때는 3이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인데 3이 1이 나올 것 같고 느낌 오시죠? 자, 그러면 만약에 1이 3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 얘가 1로 가게 되면 2가지니까 2 더하기 1이 되겠고 마지막 피날레를 만들어 보자면 얘가 1로 갈 경우에는 모두가 4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1가지가 되면서 다 더하면 4번이야 라고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16번도 그렇고 17, 18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뭐 16번 높다고 하긴 좀 그렇다. 16번 뭐 그냥 이래저래 대충 돌려도 그냥 답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글쎄요 뭐 또 틀렸으면 안 되는데 또 틀렸겠지 뭐. 16번 보겠습니다. 2부터 7 사이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있었어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근데 이제 그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개수인데요. 한 점에서 만난다. 일단 이 친구를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맞죠? 저 친구 말이에요. 그러면 저 친구는 그 점근선이라는 게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3 그럼 0을 넣으면 6이 나오죠? 괜찮죠? 요 기본 개념은 뭐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가 뭐냐면 뭐 구해본다면 2가 되겠네요. 2 넣으면 0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리함수를 찍어볼 건데 역시 시작점과 뻗어나가는 방향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친구랑 혹시 마주치진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마이너스 2 넣어보면 마이너스 1분의 12가 돼서 얘는 한참 밑이에요. 여기가 한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는 한 이쯤 정도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저기가 이제 시작점이고 뻗어나가는 방향을 생각할 건데 현재 지금 두 함수는 정의가 여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2부터 7까지. 여기가 아니고 여기 2, 0이라는 지점부터 7이라는 지점까지. 자, 지금 제가 색칠하는 부분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7, 라고 쓰면 8분의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5다. 7, 마이너스 8분의 15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친구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역시 요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한 점이 될 테고요. 요렇게 되면 또 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얘가 2, 0을 지날 때와 그리고 7, 마이너스 8분의 15를 지날 때 이 두 가지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2, 0 같은 경우는 0은 2a 빼기 5가 됩니다. 2루트 a겠군요. 그죠? 2만 이제 루트 4가 2로 나오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오시죠? 그러면 요게 이제 루트 a가 2분의 5인 거잖아요. 맞죠? 그럼 a는 4분의 25가 됩니다. 이제 보니까 계산해서 난이도를 높여놨네. 근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요 점 보시면은 맞죠? 7, 마이너스 8분의 15도 집어넣어야 돼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말이지. 그 마이너스 8분의 15가 루트 3이니까 3루트 a 빼기 5가 되겠군요. 그쵸? 그래서 3루트 a가 8분의 25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루트 a는 24분의 25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정리를 좀 해보면 이 a라는 값이 가장 높을 때가 4분의 25예요. 그쵸? 4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이쪽은 지금 24분의 25를 제곱한 형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계산을 안 하냐? 당연히 할 줄 아는데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한 1보다 약간 큰 애죠. 1보다 약간 큰 애인데 그 친구를 제곱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1점 몇이 되겠지?
그럼 1점 몇과 6점 몇 사이의 정수의 개수라고 하시면 되기 때문에 2, 3, 4, 5, 6이다.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7번 문제 한번 보는데요. x에서 x로의 함수를 f라고 하는데 fx는 3x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로 정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fn, 네, 이건 이제 익숙하셔야죠. 합성을 여러 번을 돌렸는데 그게 항등함수가 된다는 것은 결국 집어넣은 것과 그 결과가 동일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을 건데 그거의 최소와 최대를 구해달라고 했고요. n이 10 이하의 자연수인 걸 고려해서 최대와 최소를 구해서 더해달라는 문제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풀까? 한번 볼까요? x에서 x라고 했기 때문에 주머니 한번 크게 한번 그려보세요. x가 1, 2, 3, 4, 5, 6, 7, 8, 9 x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x를 10으로 나눈 나머지 어쨌든 x라는 숫자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우리가 3배를 한 다음에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사실 1의 자리를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3배 한 숫자의 1의 자리수가 결과값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1 같은 경우는 3으로 가겠네요. 2 같은 경우는 6으로 가고요. 3은 9로 가겠습니다. 4는 2로 가겠군요. 5는 5로 가고 6, 3, 18 7, 3, 21 8, 3, 24 겹치지 않죠? 9, 3, 27입니다. 자, 이렇게 좀 징그러운 이런 구조들을 좀 그려봤는데 이게 항등함수가 되려면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볼게요. 1이라는 애가 1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주머니를 더 그리면 안 됩니다. 그건 좀 아니고요. 1이라는 친구를 한번 돌려보는데 1이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죠. 3이 어디로 갑니까? 9로 가죠. 9가 어디로 가요? 7로 가죠. 7이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아, 대단한 거 알아냈네. 몇 번? F4. F4면 1이 1로 간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잠깐만. 다른 애들이 4번 만에 만약에 안 가면은 도루묵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건데 한번 같이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2 한번 돌려볼게요. 2는 6으로 가고 6은 8로 8은 4로 가고요. 4는 2로 갑니다. 아, 요 정도면 되겠구나. 4번 돌면 제자리로 온다. 아시겠죠? 4번이면 제자리. 그래서 최소값이 4고요. 최대값은 8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 3페이지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험지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80점대 중반 정도가 1컷이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90점이 1컷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조금 어려운 게 좀 섞이면 80점대 중후반 정도가 1컷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70, 한 5점 정도, 그 다음 65점, 요 정도로 이제 1, 2, 3컷이 일반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좀 적당한, 좀 어려운 게 껴있는 우리 내신 시험지도 마찬가지니까, 일단 한 80점 정도 언저리를 일단 노려서 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글쎄요. 뭐 요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몇 점 맞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 시험 주면 말이죠.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네요. fx는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인데요. 그 fx라는 게 f 합성 f1이 4고 f 합성 f3이 3을 만족할 때 2f1과 4f3 즉 그냥 저 친구들 각각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자, 이게 하나 그냥 더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는 이 1이라는 친구가 최종적으로 4로 가야 하고요. 3이라는 친구가 3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한번 잘 봐봐. 예를 들어서 1이 3으로 가면 안 돼. 왜냐면 말이죠. 아니다. 됐나? 될 수도 있나? 그냥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만들어 볼게요. 봐봐. 그러면 3은 어쨌든 4로 가야 돼. 그지?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면 3은 4로 가야 된다며.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면 4가 3으로 가면 이제 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지 않나? 1이 3, 3이 4. 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어렵습니다. 이 F와 이 F는 동일한 구조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1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겹치죠. 얘가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이게 실패가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떡하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시험장에서 이 짓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시험장에서 이 짓을 한다고 생각하면 미리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지금이라도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한번 직접 빨랫줄을 연결을 해보세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나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뭐 하라고? 일시정지 하라고. 해볼까요? 자, 이미 답 내셨죠? 그래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3은요, 이거 이래저래 해보면 3은 3으로 가야 돼요. 요렇게 해서 3은 그냥 빠르게 마감을 좀 쳐주고, 그런 다음에 1은 2로 가야 됩니다. 자, 1이 왜 2로 가야 되냐면, 1이 1로 가면 1은 그대로 1로 또 가야 하기 때문에 걔는 안 되고요. 그쵸? 1이 4로 갔다가 그게 4로 간다는 거는 매칭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1이 2로 가고 2가 4로 가는 걸로 선택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괜찮은지 확인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여기는 2가 4로 이렇게 가게 되고 4는 1로 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4가 1로 가고 1이 2로 가니까 무리 없이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1이라는 게 2니까 얘가 4고요. F3이라는 게 3이니까 12가 되면서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아까 전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20번 한번 해드릴까? 20번, 21번, 22번 순으로 해설해 볼게요. 자, 일단은 f-x와 fx가 동일하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또 못 풀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경우에서 아직 약간 좀 경험치 부족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 얘기는 f-3과 f3의 결과값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f의 -1과 f1의 결과값이 동일하다는 얘기고 F0과 F0이 같다는 것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F0은 마음대로 골라도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정도 이제 정리된 상황에서 가보겠습니다. 주머니를 그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 위에 가이드대로 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라는 애는 일단 자유롭게 5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마이너스 3이 선택을 하면 이 3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이 예를 들어서 5가지 중 하나인 0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 3이라는 친구는 무조건 그 길을 따라가 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한 가지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마이너스 1 5가지고 얘 한 가지다. 0은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5가지로 답을 내시면 되는 구조예요. 자, 이제 21번인데 이 두 개의 곡선인데 이 두 개의 곡선은 어떠냐면 역함수도 아니고 그리고 직선도 아닌 곡선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라 곡선과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니까 같다라고 하시고 이 교점에 대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다라고 하시고 판별식이 0이다라고 써주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x분의 1과 x 빼기 a분의 ax 더하기 a제곱 플러스 1이 같다라고 만든 뒤에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x제곱에 더하기 a제곱 플러스 1의 x가 x 빼기 a라고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면 1은 사라지겠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A라는 친구, A는 상수라고 얘기를 했고, 한 점에서 만나도록, 여기서 판별식 써줘야겠죠? 그죠? 한 점에서 만난다? A가 0이다? A가 0이면 안 돼. 그럼 한 점이 아니라 무수히 많아. A는 0이면 안 돼. 오케이? A는 0이면, 해석 잠깐 해보세요. A가 0이면 0x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0이 0인데 그럼 x에다 누굴 넣어도 0이 될 테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단 말이죠. 이 친구를 가지고 판별식을 작업합니다. b제곱이라고 해서 b제곱이 a 4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ac가 0이 된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든 a인데 일단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면 나누기 a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상태로 그냥 a제곱을 묶어서 가도 되고요. a가 0이 아니니까 나누기 해도 된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가 0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와 2,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4로 골라주시면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 22번인데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근데 졸라 어렵진 않은데 좀 약간 이제 좀 이게 짜증나는 애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정도 나오면 옳다쿠나 하고 좀 고득점으로 가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아직 시험이 한 4, 5주 남으셨잖아요. 4, 5주 아니에요. 3, 4주라고 할게요. 3, 4주 남으셨으니까 그 정도는 좀 우리가 역할적으로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잘할 수 있죠?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함수 fx가 있었는데
f1이 3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1차 함수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을 fx가 ax 플러스 b라고 만들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럼 f1이 3이니까 a 플러스 b가 3이라는 걸 하나 깝니다. 그러면 뭐 b는 어떻다라고 정리를 하고 하든 아니면 일단은 두든 이거는 뭐 본인이 결정을 할 문제가 되겠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fx에 대한 만들어 놓기도 했겠다. f2x는 여기다가 2x를 집어넣은 거니까 2ax 플러스 b가 될 테고요. fx의 2배 같은 경우는 2ax 더하기 2b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뭔가 하나 중요한 게 나온 것 같은데 2ax 쪽은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건질 것은 없고 이 b 쪽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b가 0이고 a가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fx가 3x라고 만들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gx인데요. fx 더하기 9분의 fx 빼기 9이거든요. 근데 fx는 3x입니다. 3x 더하기 9분의 3x 빼기 9라고 만들죠. 겁먹을 거 없이 fx 제작 성공했고 저기 써있는 대로 이렇게 푸시를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유리함수 하나 나왔잖아. 그지? 유리함수 하나 나왔으니까 이 유리함수와 이제 점과의 최소값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나죠? 볼까요? 저 친구를 작업을 하고 싶다. 자,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위아래 3으로 나눠도 무방합니다. 분수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로 나누면 상관이 없죠. 3으로 나누면 x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3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저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3하고 y는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0, 마이너스 1을 지나기 때문에 맞죠? 0,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할 수 있고 저기서 나오는 3, 마이너스 1은 역시나 요점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에서 빨간색과의 거리의 최소는 수업 시간에 저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들으셨죠? 이렇게 그었을 때 바로 이 지점이 가장 가까운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저 점들을 구해 주어야 합니다. 교점이라는 개념으로 말이죠. 그러면 x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3이 보라색의 직방이 필요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방 말이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더하기 1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교점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네요. 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되고요. x 제곱에 더하기 6x 더하기 3이 0이 나옵니다. 자, 근데 늘 이렇더라고. 근의 공식을 써야 돼. 근의 공식 쓰면 x는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6 자, 이거를 어디다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넣죠. 여기다가 넣으시면 3 마이너스 루트 6에서 1을 빼니까 1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 마무리는
이 길이를 구하셔서 2배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시험지 2018학년도 시험지입니다. 그래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언제야? 3년 전 시험지네요. 그죠? 3년 전 시험지인데 범위 같은 경우는 동일한 거 같고 주요 문항을 좀 풀어볼 건데 일단 이 3년 전 대전여고는 작년 거보다는 좀 쉽다. 맞죠? 좀 쉬운 거 맞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11번부터 풀이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1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솔직히 11번 기본 문제지. 그지? 보시면 fx라는 애가 있는데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fx가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b를 만들고 그쵸? 이렇게 어렵지 않게 만드시는 게 맞고요. 이 친구가 4,0을 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입을 하면은 0은 3분의 마이너스 8 더하기 b가 나오게 되고 b는 8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로 인해서 a, b, c를 모두 구했고요. a가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에 더하기 8x에다가 c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만드시고 이거 이제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더하기 4 빼기 4에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더하기 7이 나오면서 답은 1번이 되고 당연히 필요한 그런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풀이할 문제는 일단 14번은 아직 15번 아직 아니라고 일단 2번 범위만큼은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요것도 좀 패스를 하고요. 13번이랑 16번 문제 정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요건 되지? 13번 문제 볼게요. 10원짜리 동전 4개, 100원짜리 동전 3개, 50원짜리 동전 4개가 있었다. 방법의 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죠. 10원짜리 동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5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100원짜리 동전 몇 가지? 4가지. 500원짜리 5가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여기서 한 가지를 빼야 됩니다. 전부 다 하나도 내지 않는 경우 한 가지가 있고 그거 하나를 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99가지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16번이에요. fx가 루트 x 빼기 2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fx gx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을 때 OAB의 넓이의 최소값이라는 걸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요 정도 상황이면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일단 무리함수라는 게 2,0을 지나죠. 그래서 2,0을 지나면서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함수 얘기인데 역함수는 당연히 y는 x 대칭으로 진행이 되는 게 맞고 저거에 대한 대칭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요점 즉 0,2를 지나고 그리고 그림이 한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y는 x를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정도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를 투입을 시켜서 OAB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디긴 여기지.
이거 아니야? 너무 쉽네, 그지? 이거 말고 최소가 있어? 여기로 가면 멀어지잖아, 그지? 아니야. 그러니까 요게 맞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그러면 넓이가 2번이 되겠네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문제가 되는 지점이 18, 19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18, 19 자 한번 번호 체크 좀 해볼게. 18, 19인데 19는 약간 조합이라기보다는 그 약간 곱하기로 가는 컨셉이라서 요 문제 정도는 해보는 게 맞겠고, 그리고 이제 20번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21번 안 할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지겹죠, 그죠? 주말 테스트 포함 지겨워야 된다 지금은. 그리고 22번까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2번 정도는 저것도 이제 기본 문제지만 하지만 이제 누군가에게 또 기본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걸 좀 고려해서 이렇게 네 문제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18번 문제를 볼 건데 차근차근 그림 그리고 뚫어가면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fx라는 게 루트 x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라는 애가 있는데 1,1이라는 점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y는 x분의 1이라는 건 1보다 작을 때가 되겠네요. 그럼 x분의 1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생긴 애입니다. 그쵸? 근데 일단 1,1을 지나니까 저렇게 요 지점에서 부딪히는 게 맞고요. 요 오른쪽 부분은 지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생긴 애예요. 요게 이제 fx입니다. 근데 y는 f의 x-k라는 친구는 이 fx를 갖다가 x축으로 k만큼 오른쪽으로 푸시하듯이 미는 친구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그죠? 이동을 할 거고 이동한 거를 그리지 뭐. 이동한 거를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간 많죠? 잘 정리해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 한 요 정도 이동할까요? 요 정도로 왔을까? 그럼 여기가 이제 1 더하기 k, 1이 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런 다음에 뭐 한 요 정도가 잡히면서 얘는 뭐 한 요 정도로 이렇게 밀려오는 그림이 됐겠죠? 요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 보이게 만든 f의 x 빼기 k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y는 x 더하기 1이에요. y는 x 더하기 1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y는 x 더하기 1은 요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근데 4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x 더하기 k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가 원래 맞지만 저 무거운 애를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그냥 이 정도 느낌에서 4점에서 만나겠구나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건데 어떻게 하면 4점이 될까? 지금 현재는 2점밖에 안 됩니다. 맞죠? 하나, 둘 정도. 근데 얘가 이제 4점이 되는 게 어떤 지점일 거냐면 역시나 이 친구가 키포인트가 되겠죠. 저 친구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역시나 또 접할 때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이 그림 보세요. 이 접하는 지점에서 하나, 둘, 셋. 3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게 이제 내려가면 이제 4점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 바로 2점 지날 때까지가 되겠죠. 2점 지날 때는 몇 점? 3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접할 때를 구하는 컨셉으로 가져야 될 건데 자, 근데 이제 쉽지는 않네요. 자, 이제 식 계산이야. 자, 접할 때
접할 때보다 작고, 그리고 모진할 때 바로 그 1 더하기 k, 1 지날 때 요 정도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이 접한다는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 친구의 식을 좀 필요하다. 근데 루트 x-1이 k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루트 x-k 빼기 1 더하기 1이 x 플러스 1과 같고, 이게 이제 접하니까 제곱을 해서 판별식이 0이다로 가는 컨셉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1이 사라지겠죠? 양변을 제곱할 겁니다. 그럼 x 빼기 k 빼기 1이 x 제곱이 될 테고, x 제곱에 빼기 x 더하기 k 더하기 1이 0이 되겠죠.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얘가 어떻게 될까요? 판별식을 쓸 테고, 그게 이제 0이다로 가는 게 우리가 접할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판별식을 쓰면 1 빼기 4에 k 플러스 1이 0이 될 테고, k 플러스 1이 4분의 1이고 k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우리가 대단한 값을 구했습니다. 아마도 b가 마이너스 4분의 3일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시다시피 접할 때 말고 지날 때는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1 더하기 k, 1이라는 것을 이 직선이 지나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1은 2 더하기 k가 될 테고 k는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곱하면 3번에 되는 문제였고, 그러니까 좀 계산이 복잡하고 뭐 흐름이 복잡할 수는 있으나 뭐 아이디어 자체가 안 나올 정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 반드시 오답 노트에 잘라 붙이든가 하셔서 연습을 한 2번 정도 돌리시면 굉장히 자신감이 업이 될 것이다. 이거보다 일반적인 다운그레이드 문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자신있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정도가 나왔을 때도 이걸 좀 반복을 해두시면 잘 풀릴 겁니다. 꼭 연습. 다음으로 이제 19번 문제 한번 해볼 거예요. 19번 문제를 한번 해볼 건데, 19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5가지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이 식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하나씩 음식을 서로 다르게 주문하고, 같은 날 을도 이 식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하나씩의 음식을 서로 다르게 주문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중 한 번만 두 사람이 주문한 음식 갖고, 이게 첫 번째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총 가지수를 또 4가지로 하라고 했으니 이 2가지 까다로운 부분 때문에 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요런 이제 고충이 들어가는 것이죠. 해볼게요. 일단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이렇게 있거든요. 표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아침, breakfast, 런치, 디너,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말이죠.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일단은 우리 갑이라는 사람한테 먼저 이 음식을 A, B, C, D, E라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들을 먼저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A, B, C가 되거든요. A, B, C인데 요게 지금 요렇게 되는 경우가 아침에 일단 올 수 있는 게 5가지 중 하나, 5가지 음식 중에 하나. 그 다음 4가지, 3가지라서 5, 4, 3으로 구성하자,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 문제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중 한 번만 주문한 음식이 같다는 이 얘기에서 우리가 요 밑에 을이란 친구가 아침 A,
점심 B, 그리고 저녁 C 셋 중 하나를 고민할 수가 있거든요.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셋 중 하나라고 해서 여기 을에 A가 들어갔다. 지금 제가 오른쪽에 기입하고 있는 것들은 다 곱하기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인데 봐봐.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냐면 이제 남은 지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은 여기 두 개는 요 위에랑 같으면 안 됩니다. 그죠? 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B가 오면 안 되고 여기 C가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전체 통합으로 음식 종류가 현재 세 가지입니다. 현재 세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음식 종류가 네 가지가 돼야 해요. 총 네 가지가 돼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럼 그걸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갈래길이 또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거를 모두 잘 정리할 수 있는 게 역시나 어렵죠. 그래서 듣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정리하시고 체화시키는 걸 반드시 진행을 해주셔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라는 애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기에 B가 오거나 여기에 C가 오면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두 갈래길이라고 해서 2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다 곱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시를 또 한번 기입을 해드리면 여기에 B가 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만 채우면 되는데 남은 음식이 현재 등장을 하지 않는 음식이 D하고 E거든요. 그러면 DE 중에 하나가 지금 네모친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또 그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0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로 답을 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20번 문제 한번 볼게요.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점수 주려고 낸 거죠. 1이 갈 수 있는 자리가 5자리, 2가 갈 수 있는 자리는 4자리, 3이 갈 수 있는 자리는 3자리다. 그래서 60까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2번은 이거 좀 애매한, 이거 조합이라서 이거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조합 배우면 기본 문제 있어. 자, 이거 한번 볼게. 요거는 상황에 따른 직접 세기로 가셔야 할 것 같은데, 한번 세볼게. F의 개수를 구할 건데 역시 주머니 하나 그려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F1 더하기 F2가 홀수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두 개를 더했을 때 홀수가 되는 경우는 홀수 더하기 짝수, 이거 아니면 짝수 더하기 홀수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일 테고요. 짝수 더하기 짝수도 짝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곱하기가 짝수다라고 하면은 곱하기가 짝수는 짝 곱하기 짝, 홀 곱하기 짝, 짝 곱하기 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가 이 문제 관건인데, 봐봐. 일단은 F1을 먼저 결정을 하는 게 좋아. 그게 이제 홀이든 아니면 짝이든. 근데 그 결과에 따라서 F2가 짝이 될 수도 있고 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F2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짝으로 넘어왔다. 짝으로 넘어오면 그 다음에 F3은 홀 혹은 짝, 한마디로 아무거나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만약에 홀로 넘어왔다면
어떻게 돼요? 홀로 넘어왔다면 짝으로 정리를 해준다. 방금 순서에 맞게 가지수를 가지런히 정리를 하시고 걔네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괜찮하죠? 볼까요? F1이 홀인 경우는 F1이 홀이라는 건 1, 4, 5를 얘기하니까 자 일단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갈래끼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1은 이제 세 가지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F2 같은 경우는 짝이라고 해가지고 그쵸? 짝이라는 건 일단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짝이라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거나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아무거나 상관이 없다는 걸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 5갈래끼리 있다라고 해서 곱하기 5로 만들어 주시면 가볍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짝인 경우를 볼게요. F1이 짝이라는 건 2가 될 테고 그 다음에 2가 홀인 경우는 3이 되는데 이건 좀 이제 중요하죠. 앞에 3 곱하기 2냐 2 곱하기 3이냐 이거는 같지만 그 다음 갈래길의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F2가 지금 현재 이 두 번째 상황은 홀수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홀수면 F3은 짝수가 돼야만 하기 때문에 두 가지다 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30 얘는 12가 돼서 두 가지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대전여고 2개 시험지가 좀 봐야 하는 문제가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요 정도가 나왔을 때 내가 한번 고득점 한번 쳐보겠다라는 각오로 지금 우리 이제 시즌 1 이제 시작했는데 한 3주, 4주 정도 남았으니까 3, 4주 동안 좀 진중하게 매일 한 문제씩 더 맞춘다는 각오로 임해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조급하게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수업이 끝나면 정리부터 1시간 정도 이렇게 여유를 두시고 정리를 먼저 합니다. 그때 오답 노트도 만드시고요. 그런 다음에 뭘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숙제를 하는데 답지를 보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물 흐르듯이 문제를 풉니다. 안 풀려도 푸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한 2번 정도 2바퀴 정도 돌려본 뒤에 그 다음에 전화 아니면 질문선생님한테 질문하시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종합해서 또 어떻게? 또 정리를 하시죠. 그리고 한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모였을 때 그 정리를 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쉽잖아. 그냥 만약 이렇게 안 하면 그냥 점수가 안 오른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거 중에 뭐가 빠져 있으면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나머지 방식은 좀 극단적이지만 좀 잘못됐다 급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비슷한 여건 중에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죠. 그건 가능하겠지만 뭐 이거에서 양을 줄이면서 뭔가 뭐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목이지만 방금 거를 잘 좋은 습관화해서 작업을 하신다면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을 거니까 화이팅 하자고요. 자, 보죠.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그 교점은 함수와 y는 x의 교점으로 읽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교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 2라는 이 얘기에 대해서 둘이 이제 같다고 놓죠? 그럼 4를 곱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괜찮으시죠? 자, 근데 여기서 뭐 판별식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미 두 교점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 친구들을 근해 공식으로 그냥 두 교점을 만드셔가지고 그 거리가 3루트 2다로 풀어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 상황에서 그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로 표현하자 이렇게 이제 한다면 알파와 베타로 둔다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알파와 베타로 둔다고 했을 때 요걸 이제 활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자동 완성 기능으로 나와줘야 되는 게 있죠. 알파 콤마 알파입니다. 왜냐면 y는 xy 교점이니까 이렇게 점을 일단 만들어줘요. 그럼 베타 콤마 베타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다 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알파 베타가 4a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요 정도 준비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두 교점 사이의 거리, 얘들의 거리라는 것은 루트라고 쓰시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될 텐데 얘가 3루트 2라고 쓸 수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양변 제곱하지 않습니까? 2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18이 되고 약분하면 9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9다라고 식을 변환시키는 게 어렵지 않게 가능하셔야 될 테고 그러면 이제 16에서 마이너스 16a가 9가 된다라고 되겠고 16a는 7이 되면서 얘는 16분의 7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 잘 하시고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아 고생이 많아요. 제가 요새 맛있는 거 드리잖아요. 화이팅 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